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훈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제도 마무리하고 딱 맞게 한 문제 정도 더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좀 필기가 돼 있는데 좀 지우고요. 이렇게 그냥 좀 써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고유사무인 자치사무가 있어요.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무, 고유사무. 그 다음에 그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단체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상위 지자체가 이렇게 위임을 하는데 지방자치 단체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있어요. 이게 단체 위임 사무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있죠. 장은 그 기관이죠, 기관. 그래서 이것을 기관 위임 사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원래 자기 사무니까. 그다음에 단체에게 자기에게 위임된 사무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기관에게 위임된 사무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관이 처리해야 될 일이지 원칙적으로는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굳이 시키면 만들었다 해서 위임 조례가 가능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읽어보면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을 할 때는 시키면 그러한 사무, 이런 사무나 이런 사무에 속하지 않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다. 위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거의 외워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속여서 나오기 때문에 잘 공부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다소 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포괄 위임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왼쪽 거는 그래도 입법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 거는 절대 입법권이 없는 거를 억지로 떠맡은 것이기 때문에 포괄 위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위에는 필기도 같이 봐야 돼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 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자체조례로서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아니면 좀 포괄적이어도 된다. 위임조례가 뭐예요? 여기 있는 필기죠.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 즉 포괄 위임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치사무랑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하는 단체임 사무는 조금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데 기관임 사무는 원래 자기가 사무가 아니고 약간 억지로 맡은 일이니까 절대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네요. 그래서 요쪽에 대한 위임과 형광펜으로 해야겠다. 요쪽에 대한 위임과 그 다음에 요쪽에 대한 위임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쭉 읽으면 돼요. 구지방자치법 15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아니라는 의미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뭐 몇만 원 차이지만 알아서 별도로 규율해라. 그다음에 뭐 학원에 그 심야 영업을 제한할 건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조례가 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법령이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법령에 약간 충돌한다 해도 무조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겠죠. 4번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했죠. 하도록. 기속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붙일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재량을 부여했거든요. 근데 조례가 기속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러면은 양립이 안 되죠. 그럼 조례가 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권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반드시 주민투표권을 실시하도록 하면은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까지 맞고 5번이 답인데 이거 행정법에서 배울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이게 처분적 조례가 돼가지고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면 피고인이 필요한데 이 피고 적격이 누구냐면은 행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거 제정한 지방의회도 아니고요. 누구냐면은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 적격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 관련된 사무면 교육감이에요. 교육감. 그래서 이 제정한 지방의회나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공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 하나 푸는데 5분 걸렸다. 136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기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법령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이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돼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이 4번 같은 케이스예요.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을 함부로 조례가 이제 막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 2번 질문. 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치권 가운데는 자치입법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는 자치재정권도 당연히 포함된대. 그래서 억지로 틀리게 만든 문제네요. 3번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의 핵심 영역, 자치단체 기능, 사무의 보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국민 주권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해서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다. 뭐 맞는 질문이고. 4번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의를 요구했는데 전전과 같은 의결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번은 거부할 수 있거든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또 똑같은 의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문 그대로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137번의 중요한 문제라 그랬죠. 일단 기억번은 쉬운 질문이에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지방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어디서 일하든 간에. 그래서 권력분리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큰 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인 나가 있어요. 조례인 나, 하차하는 나 있어. 그래서 나한테 시킨 거야. 궁영아, 너는 네 방만 잘 청소해라. 위임했죠. 근데 이제 그 법령의 하위 법령 큰형이 야 아빠가 그랬지만 너는 내 방도 청소해야 돼. 그럴 수 없다고. 조문 그대로입니다. 디귿번. 우리 이제 지도 같은 거 보면은 그 바다에 이렇게 약간 점선 그어져 있거든요. 요게 법이냐 이건데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과거로부터 현재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불문법으로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관습이 형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 경계선이 그 자체가 바로 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불문법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리을번 중요하고 디귿 미음번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 A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B는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감사를 못하는데요. 이런 요건이 달려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어 함께 감사를 진행해도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그 다음에 해당 감사 대상을 털려고 한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어쩌다가 걸린 것이다. 근데 이게 원래 특정했던 사항이랑 관련성이 있다. 이러면은 감사 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도 낼 수가 있겠죠.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감사 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뭐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맞고요. 근데 여러분들 감사 대상을 특정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사전 통보해 줄 필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관련된 문서 다 불태워버리겠죠. 그래서 사전 통보해 줄 필요는 없고 확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번과 미음번에서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벌써 9분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기억번.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의 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에 사람과 물건을 독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고권까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영토고권은 큰일 날 뻔했네. 영토고권은 우리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영토고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겐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없애거나 합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되냐? 지역고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도 되고 헌법소원 심판도 됩니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돼요. 왜냐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불행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지역 고장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할 말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헌법주구권 등을 이유로 할 말이 있다. 헌법소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제하고는 후보자 한 명만이 등록할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죠. 그냥 당선인이 되죠.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아니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에서 계속해서 입원한 경우에는 권한대행 사유가 되죠. 그래서 틀린 거는 아마 2개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에 관련해서 설명할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거 1분 컷으로 풀면은 너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적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드디어 헌법 제10조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